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산 공작기계가 공작기계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체 일방적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치회가 최근 경남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현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을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산 가포신항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노동자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공장이 있는 국내 제1의 공작기계 제조업체죠. 두산 공작기계가 매각된 지 5년 만에 다시 매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가 노조와의 논의 없이 공작기계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체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공작기계 산업에서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두산 공작기계. 5년 전 두산 공작기계를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인수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최근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TR 오토모티브와 주식 매매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노동자들은 매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각을 추진할 경우 준비 단계부터 노조와 협의하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밀실 매각을 추진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또 인수에 나선 업체가 공작기계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고 2조 4천억 원의 매각 대금 대부분을 차입으로 해결하겠다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배당을 챙겨주랴, 금융비용 챙기라. 그러면 두산 공작기계 이후에 사업 영속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화될 것은 뻔합니다. MBK가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한 이후 기업 시설이나 연구 투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실현에만 집중해왔다며 먹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국내 우수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해서 기술력과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구조가 지금 현재 만연해.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투기자본의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정의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두산 공작기계 매각을 비롯한 사모펀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순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 대표 조직인데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민자치회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 권한과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출범한 창원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차성천 씨. 모두 32명의 자치위원들과 함께 하천 산책로 조성과 공원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의제를 개발하고 조금 변화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이 상당히 좀 많이 갖춰지게 되는 것 같고.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직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개에 불과했던 경남의 주민자치회는 최근 305개 읍면동 중 35.1%인 107개로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대부분은 최근 2년 내 만들어진 탓에 활동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선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사용해 자율성을 높이는 반면 경남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권한이나 운영에서의 권한들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에는 반드시 포함돼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가 아닌 정식 실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태풍 찬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80mm, 내륙 지역은 최대 5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더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1도, 진주는 20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4도, 진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일까지 매우 천천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9도, 창녕은 20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 창녕 25도, 거제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8도, 산청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거창과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밤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계속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현장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어제 기준 2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 2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주민센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신청에 이어 이번 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갑자기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을 하면은 이 신청하기가 나는 불편하고 하니까 그만 이 동에 와가지고 카드로 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선 지급 대상자 296만여 명의 67%인 199만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95%인 189만 명은 온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의 93%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제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명으로 이틀 연속 2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휴일의 검사 건수 감소와 최근 집단 감염 감소세의 영향으로 부석됩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 수는 창원과 김해 각각 7명, 거제 3명, 양산 2명 등입니다. 코로나19 1차 이상 백신 누적 접종자는 215만여 명으로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65%입니다. 한편 함안군 의회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안군 의회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이 있었던 군의원 6명과 군의회 직원 1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어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군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취소돼 올해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주에 마산 가포신항 집단 감염 발생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노동자 수십 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참 불안한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방역 실태를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4월 동안 코로나 확진 환자 10명이 발생한 마산 가포신항. 이 가운데 해운회사 소속 확진자 2명이 최초 확진된 항운 노조원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되기 전 이틀 동안
자가격리는커녕 자동차 결박 작업에 투입됐는데 회사에선 출근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역학 조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시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주일이 지난 이번에는 제대로 역학 조사가 이뤄졌을까? 확진된 직원 2명과 식사와 작업을 하며 밀폐된 공간에 있던 밀접 접촉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접촉 인원을 최소화해 진술하라며 2번째 은폐를 지시했고 결국 7명만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사측의 거짓 진술과 은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도 방역당국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역수칙 위반을 포함한 추가 역학 조사는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확진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밀접 접촉자 20여 명은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관계기관들이 역학 조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업무 과중과 불안을 견디지 못한 한 직원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합천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이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양산삼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제3차 산청군 향토장학회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 마련됩니다. 남해군 경제살리기 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화전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추석맞이 차례상 꾸러미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초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과 울산의 이전 공공기관이 사전에 신청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해당 인사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기관 현황과 채용 전형을 소개하는 기관 설명회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하고 지역대학 졸업생 멘토들이 주요 직무와 취업 준비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직무 박람회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 계획입니다. 전국 9대 일몰 명소 중의 하나인 사천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노을 전망교가 개통했습니다.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한 노을 전망교는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해안을 따라 설치된 길이 324m, 폭 2.6m의 보행교로 포토존과 파고라, 등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지부가 정규직 전환 고용합의를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하는 경상대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정규직 고용계약을 약속했으면서도 생년월일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빌미로 6명을 해고 처리하는 등 고용불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중앙부처와 각 정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얻어낸 결과 도내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비 등 확보액이 1조 4,7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전체 사업비 6조 3천여억 원 중 내년에 투입할 1조 1,000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도 15개 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13개 사업의 건설을 위해 3,5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14호 태풍 찬투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해상 및 육상 양식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양식생물 질병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데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수산질병관리원 등에 문의해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주요 공원 묘지 등 교통 혼잡 예상 지역 266곳엔 인력과 장비를, 모든 경찰서엔 음주 측정 장비를 배치해 연휴 기간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너 정지 조치입니다. 오늘부터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지원하는 시스템인 경상남도 청년 정보 플랫폼이 오는 16일부터 운영됩니다. 청년 정보 플랫폼은 별도의 홈페이지에 SNS 연동을 통한 간편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 홈페이지와 청년센터 연계를 통해 한 번의 검색과 접속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또 구축 중인 맞춤형 주거 지원 플랫폼과 귀농 귀촌 플랫폼 등 다른 청년 관련 플랫폼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개발도상국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의 첫 장학생 11명 중 6명이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 장학생들은 2년 4학기 동안 1,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전공 분야 학업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고 경남 지역 자연 환경이나 선진 기업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2021 공룡세계 엑스포가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공룡 엑스포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만원권 10만 장의 상품권은 공룡 엑스포가 개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